여러분 반갑습니다. 싱크퓨처스 무크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이번 싱크퓨처스 무크는 미래학이란 무엇인가, 미래학에 대한 개념, 그리고 미래학이 어떤 걸 연구하는 학문인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래학을 공부하면서 정리한 제 나름대로의 미래학에 대한 개념이니까요. 참고로 하시고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미래학자들마다 또 미래학을 설명하는 게 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이런 또 개념을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학을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미래학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학을 한자로 되어 있는 걸 잘 풀어서 설명해 보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래학이 시작된 연도는 미래학자마다 이제 다 다르죠. 좀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기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제 내용을 보면 1940년대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용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눈부신 고도 산업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인간 환경과 사회 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을 경제, 사회, 기술, 환경, 정치 따위의 다양한 입장에서 예측하여 대비해 나가려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학의 개념에서 다양한 입장에서 예측하여 대비해 나가려는 학문이다라는 부분에서 이 미래학은 저는 결국 융합적 학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래는 앞으로 융합형 인재를 원한다, 융합형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융합학문으로서 이 미래학이 이미 1940년대부터 거론되었다는 거는 저는 이 미래학이 정말 대단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직도 여전히 경제학은 경제학, 정치는 정치, 과학은 과학, 따로따로 다,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이 점점 세분화되기 시작하면서 학문도 점점 세분화되어서 따로따로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어 갈 텐데, 결국 이 미래학은 급속한 사회 변화, 산업혁명 이후에 점점 산업사회가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새로운 현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한 영역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세상은 전부 다 연결돼 있고 이 세상이 하나의 유기체라고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봐야만, 전체적으로 봐야만 지금 현재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미래학에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래학자들은 어느 한 영역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같이 연구하고 연결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통찰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가설, 다양한 어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으로 발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학이 융합학문이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세상을 봤을 때 정말 일찍 시작된 학문이다. 그러니까 융합학문으로서 일찍 시작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 미래학은 퓨처스 스터디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퓨처스 스터디즈 결국 다양한 미래죠. 미래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퓨처가 아니라 퓨처스라는 거예요. 복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양한 미래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미래학이다라는 이제 개념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미래를 그럼 연구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possible, 그리고 probable, 그리고 preferable. 이 세 개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가능한 미래죠. 예, 어느 정도는 거의 정해져 있는 지금 현재 세상을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거의 올 가능성이 높은 그죠? 가능성이 좀 높은 미래죠. 가능한 미래. 그 다음에 probable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엄청 높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사회의 흐름,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봤을 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미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다 포함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그죠? 그리고 preferable. 결국 미래학이 우리가 물론 지금 현재 사회를 봤을 때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미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개연성이 있다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미래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결국 인간이 정말 행복한 미래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정말 나아가야 하는 좋은 방향, 그죠? 그래서 결국 바람직한 미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뭐죠? 뭐 돈이 되는 미래, 그죠? 뭐 편리한 미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류가 행복한 미래죠. 정말 바람직한 미래가 무엇인가? 예. 결국은 우리가 미래를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게 미래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학은 단순히 돈이 되는 미래가 뭔지, 무슨 사업이 잘 될지, 어떤 직업이 좋을지 이것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미래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정말 미래학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학이 융합학문이고 이런 융합학문을 통해서 세상을 똑바로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다양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더라도 반드시 바람직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것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게 미래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미래학자 마티아스 호르크스의 책 미래 진화의 코드를 읽어라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미래학에 대한 좀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미래학은 다방면에 걸쳐서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결국 융합학문이죠. 그래서 다방면을 다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은 연구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연구하고 각 분야의 사람들과 집단지성을 통해서 미래를 연구하는데, 그리고 이 미래학을 연구할 때 이제 미래를 연구한다는 개념은 결국 미래에 대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세상의 변화의 흐름, 그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세상이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흐름은 복잡한 흐름이고 그 복잡한 맥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트렌드 공부가 일단 먼저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연구하면 세상의 현재가 통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상을 똑바로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미래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는 미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만들어가야 되는 바람직한 미래는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게 바로 미래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결국 미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똑바로 봐야 되고, 현재를 똑바로 보려면 과거에서부터 복잡한 이 트렌드를 연구해야 되는데, 바로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읽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게 바로 트렌드 연구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은 미래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래 연구는 트렌드 연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결국 트렌드 연구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또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학은 결국은 지금 현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복잡한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미래학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미래학자마다 이렇게 다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아요. 맥락은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 최윤식 박사님, 정통 미래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미래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기술 쪽만 전문적으로 하는 미래학자들은 저는 미래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기술만 봐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전통 미래학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위기 시나리오, 기회 시나리오,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 제시하는 전문적인 미래학자로서는 이 최영식 박사님이 좀 유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존하는 미래학자 중에서는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분이 쓴 책들을 저는 많이 보면서 도움을 받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분 강의를 우연히 듣고 제가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분이 운영하는 미래 전문가 과정도 들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미래학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 이 둘 간의 관계를 연구해서 가치적, 윤리적, 실용적으로 현재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안적 지혜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결국 세상이 변하지만 본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변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욕구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본질과 변하는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변하는 것이 무엇인 걸 알고 변하지 않는 게 뭔지를 알면 이 변하지 않는 거에 이 변하는 것을 잘 적용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이 말하는 미래학인데 결국 이 대안적 지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미래 이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사회 시스템 속에 있는 미래 변화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종합해서 결국 앞에서 아까 제가 퓨처스 스터디즈에서 얘기했던 possible 미래, 그리고 probable 미래, 그리고 preferable, 가능적, 개연적, 바람직한 미래들에 대한 입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미래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미래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조금씩 다 개념이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예, 결국 미래학은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현재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현재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흐름들, 다양한 그 영역에서의 흐름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학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미래 예측이라는 단어와 미래 예언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학자들이 무슨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언이라는 말은 딱 하나의 미래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들, 점성술사들 이런 사람들은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는 정해져 있다라는 그 결정론적 시각에서 미래를 판단하죠. 그래서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것만 믿고 가라 이겁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미래에 대한 그 시나리오는 사실 개개인에게 맞는 미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아야 그 사람들의 미래도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통계적인 어떤 확률이죠. 확률적인 내용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 예언과 예측이 다른 거는 미래 예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추정하는 겁니다. 물론 미래를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다양하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은 가능성의 미래 시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방법론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 그리고 여러 가지 체계적인 어떤 그 학습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언과 예측은 반드시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는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통해서 현재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결정을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나 다양한 또 가능성도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미래를 더 나은 미래, 더 바람직한 미래로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 결국 플래닝이죠. 플래닝.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래를 옵티마이징 해 나가는 거다. 최적화해 나가는. 최적화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점점 수정 편집해 가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또 어렵고 하니까 점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광고들이 뜹니다. 또 지금이 점 보러 와야 할 때. 여러분 점이라는 거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는 순간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준비, 노력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보고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미래를 따라가는 건 정말 위험한 거고요. 정말 여러분의 미래를 남한테 맡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 보러 갈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미래학자들의 책, 미래에 대한 책, 미래에 대한 공부 그리고 세상을 똑바로 읽으려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의사결정도 더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이유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리더가 누구 한 사람에게 의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의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최고의 리더가 더 현실을 똑바로 보려고 공부하고 미래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거기에 투자를 더 많이 했다면 과연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는 절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미래 예언가에게 맡기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미래학의 개념 그리고 미래학이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미래학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싱크퓨처스 무크 퓨처 에전트 양성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